안녕하세요. 90일 작가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올레비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렇게 아바타의 모습으로 만나서 이프렌드 안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과 즐길거리,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언제든지 이프렌드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90일 작가되기 프로젝트에 놀러 오시려면 핸드폰에서 이 브랜드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90일 작가 프로젝트 6회차입니다. 이제 5회차가 남은 절반이 지난 시점인데요. 표지를 꾸준히 만들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지에 좀 더 다양한 표현 아니면 나는 미리 캔버스나 그런 툴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표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무료 폰트 사이트인 눈누 폰트에 들어와서 제목으로 쓸 서체를 골라봅니다. 장식 서체를 골랐는데요. 서체를 고르고 나서 서체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저작권이 전자책이랑 인쇄하는 책에 가능한지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체를 다운받습니다. 서체를 다운받는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연결된 링크로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서체를 압축을 풀거나 아니면은 exe 파일이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설치가 되는데요. 압축을 푸는 파일의 경우는 잠시만요. 얘가 영상이 너무 속도가 제가 이제 말하는 속도랑 맞추기 어려워서 잠깐 멈춰가면서 하겠습니다. 폰트 파일을 윈도우 폰트 폴더에다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서체가 설치됩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공지사항에 서체 설치하는 방법은 올려뒀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미리 캔버스나 이런 데 가서 사이즈를 정합니다. 저희 지정된 사이즈, 북커버 사이즈는 1400픽셀에 2000픽셀이고, 미리 캔버스나 이런 데 가서 원하시는 이미지의 디자인을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여름 그림을 골랐고요. 여기서 제목 글씨만 바꿔보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예 미리 캔버스를 통하지 않고서 본인의 사진으로 파워포인트만으로도 표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표지는 JPG 파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와서 파워포인트 항상 가로니까요. 세로로 디자인해서 사용자 지정 크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잠깐 뒤로 돌려야겠네요. 제가 지정 사이즈가 1400에 2000 픽셀이 저희 표지의 전자책 표지의 사이즈라고 했는데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37cm에 53cm입니다. 종이 A4보다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해상도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 사이즈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 놓고 아까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배경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네, 불러오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하는 제목을 적어줍니다. 제가 아까 다운받은 서체랑 다른 서체로 입력했네요. 그리고 PDF나 JPG 파일로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내지 목차 파일도 이미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으로 내지 색깔을 칠해주고, 그리고 글씨로 글씨 크기를 조절해서 그 목차 페이지에 디자인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해서 색이 있는 풀 컬러 내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변경하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까 표지의 기준 사이즈는 1400 픽셀에 2000 픽셀 JPG 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즈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37 곱하기 53c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이즈만 알고 있으면 배경 이미지를 불러와서 제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파일의 경우에는 제목을 원하는 위치에 써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나는 가로로 맨날 써서 세로로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가져왔습니다. 상단에 메뉴 디자인을 눌러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즈를 지정해 주면 되고 가로 세로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사진은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좀 서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내지 디자인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보통은 미리 캔버스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EPUB을 만드는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으로 이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미더비니까요. 스케줄 체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미더비고요. 저희는 설명회부터서 목차 쓰기, 표지 만들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0% 정도 초고를 쓰셨나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8월 말까지 초고를 완성을 할 거고요. 다음 미덕부터 원래 시길 저희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한 주 당겨서 이번 주부터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주 안에 초고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9월 달부터는 이제 완성하시는 분부터 전자책을 등록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책 등록 과정에는 유페이퍼나 북쿠크의 승인 과정이 있는데, 승인에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3일, 일주일이 금방 가기 때문에 승인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여유 기간을 두고 전자책을 등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조금 초고를 마무리하는 거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퇴고까지 다 하더라도 9월 7일에 전자책을 등록하기 시작하고, 늦어도 9월 14일까지는 전자책 등록을 시작하셔야 출간 기념일 전까지 내 전자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출간 기념회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말까지는 초고를 완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차에는 모든 분이 전자책 등록을 마쳤으면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10월 초는 출간 기념회 준비를 한 주 동안 하고요. 그리고 10월 12일에는 출간 기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한 질문을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또 하고 중복 질문도 계속
또한 해서 모든 질문을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작은 문제라도 꼭 같이 공유하셔서 해결하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첫 책을 쓰는 중이어서 아마 서점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아니 이거를 돈 받고 팔았어 이렇게 부실하다고 여겼던 책들도 달라 보이시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책이잖아요. 부담 좀 내려놓고 꾸준히 완성해 가는 쪽으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크크의 종이 샘플 배송받기를 미션으로 냈는데 종이 샘플 받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고 저는 굉장히 일찍 거의 2주 전에 신청했는데 종이 샘플이 배송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크크의 회원 가입을 다 하셨다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출석 체크 인증이 갈수록 인증을 너무 안 해주세요. 그런데 뭐 인증이 중요하진 않고 사실은 초고를 완성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인증을 꼭 해주시되 초고도 꾸준히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생각보다 많이 봐주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생업이 바쁘시지만 영상 보시면서 초고를 꾸준히 써가고 계시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지난주 인증은 정말 조금밖에 안 해주셔가지고 선주쌤, 짐승규님, 저 그리고 이제 마감에 가까워지신 뭐 엔지니님이나 무비스토리님 그리고 마지막에 인증해 주신 영업의 신 조이님 정도만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인증 미션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미더업을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시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EPUB 파일을 만드는 법을 배울 건데요. 이번 주 인증 미션은 시길과 페이지 에디트, EPUB를 읽을 수 있는 리더를 다운받기니까 이번 주 인증 미션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니까 이번이 가장 마지막으로 쉬운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유페이퍼 저희 회원 가입할 때 여기 그 회원 가입하는 페이지 다 기억나시죠? 그 회원 가입 버튼 밑에 보면 윈도우 뷰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유페이퍼 리더, 그러니까 EPUB 파일 리더에 다운로드 받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왼쪽 사진처럼 유페이퍼 리더 요 바로 거기가 생깁니다. 오류가 좀 많긴 하지만 그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고요. 뒤쪽에 책이 2권 있는 것은 제가 테스트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빈 책장을 만나시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길 최신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시길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고 저 녹색 부분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에디트는 시길 안에 있는 플러그인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에디트 누르시고 다운로드 누르시고 최신 버전 이렇게 누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기를 다운받으시면 일단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고 나면 인터페이스가 영어로 되어 있을 건데 일단 저희는 한국어로 변경해서 시작해야 편하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에디트에서 상단 메뉴에 에디트 파란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 랭귀지 한국어를 고르고 나면 재시작하면 한국어로 변해 있습니다. 말을 되게 버벅거리는데요.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랭귀지 언어에서 한국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한국어로 변형이 될 거고요. 다시 시기를 켜서 이제 한국어로 변형이 됐을 테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편집 설정에서 팝업이 뜨면 일반 설정에 들어오시면 여기 화살표 부분에 이제 경로를 그 페이지 에디트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시길하고 페이지 에디트는 다른 프로그램인데 플러그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그인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윈도우는 프로그램 파일 페이지 에디트 폴더 안에 실행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이 경로를 붙여 보시고 편집기가 작동한다면 제대로 된 겁니다. 만약에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경로에 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 C길의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 위에 여기 X, 이 X 편집기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편집기가 작동하면서 메모장 같은 화면이 팝업으로 뜹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해 두는 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미션은 연결까지만 하는 거지만 시길에 본문을 삽입하는 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길과 페이지 에디트는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작동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플러그인으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에디트에서 저장하고 시길에서도 따로 저장을 해야지 서로 상호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에디트에 붙여넣기로 텍스트를 넣었을 때 항상 세이브를 눌러줘야지 시길에 반영이 되고요. 시길에서 뭔가를 입력하고 세이브를 눌러야지 페이지 에디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창을 서로 페이지 에디트하고 시기를 오갈 때마다 세이브를 항상 눌러주셔야 서로 반영이 된다는 점. 아직은 말로만 들으시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시길 창 위에 페이지 에디트가 뜬 건데요. 시길은 이제 저희가 전자책을 만들 프로그램의 몸체라면 페이지 에디트는 그 위에 작은 메모장을 하나 띄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메모장 위에서 저희가 텍스트도 다 복사해 놓고 그림도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할 건데요.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중간에 세이브를 누르셔야 시길에 반영이 돼서 하나의 전자책으로 묶일 수 있으니까 세이브를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길 이제 페이지 에디트 팝업 창을 닫은 모습인데요. 그러면 아까 붙여놨던 텍스트가 이렇게 시길에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길에서도 뭔가 변형을 준다던가 하고 나면 여기에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 나면 페이지 에디트를 켰을 때 그 상태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섹션을 여는 목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 매 장에 맨 첫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도 넣고 아니면 또 본문에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페이지 에디트에서 삽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목차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본문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지난 페이지에서 구분하기 좋게 소목차 1, 2
이쪽에 보시면 목차 1, 여기는 소목차가 없죠. 이렇게 그 글씨 크기를 나눠서 입력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절로 목차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의 목차인 거는 이 목차 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그 페이지로 가는 하이퍼링크가 생성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목차를 만들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표지 페이지는 또 따로 삽입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대충 테스트를 해서 전자책으로 묶은 다음에 유페이퍼가 제공하는 유페이퍼 뷰어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표지 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목차 페이지가 뜹니다. 목차 페이지에는 제가 제목을 입력하지 않았는지 테이블 기본값이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분류 안에 이미지 페이지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큰 목차로 시작해서 본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 또 저희가 꼭 빠뜨리면 안 되는 페이지 중에 하나가 판권을 삽입해야 됩니다. 판권 페이지는 종이책에서도 항상 들어가는 페이지인데요. 저자가 누구고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초판은 언제 되었고 이거는 무슨 몇 세고 가격은 얼마고 연락처는 어디고 뭐 이런 정보가 판권 페이지인데요. 이 판권 페이지에서 저작권에 관련한 문구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판권 페이지가 없으면 판매나 그 전자책 승인에서 거부될 수 있다고 하니까 판권 페이지도 만들어서 삽입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마무리하시는 순서대로 추천사를 받고 있는데요. 대레사님을 가장 먼저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무비스토리님, 엔지니님을 받고 있는데요. 대레사님, 무비스토리님, 엔지니님 추천사를 안 쓰신 분들, 추천사를 주고 싶은데 아직 좀 시간을 가졌다 이러신 분들은 추천사를 빨리빨리 전달하셔서 해방되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도 이제 완성하시는 순서대로 추천사를 꾸준히 받을 거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제가 거론할 때마다 빨리빨리 추천사를 해결하셔야 앞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레사님 추천사는 대레사님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좀 장문의 추천사도 괜찮고요. 무비스토리님은 한 줄에서 세 줄의 추천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비스토리님은 아이들 그림으로 만든 동화책이고 단톡방에 스토리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엔지니님은 그림으로 된 추천사도 환영한다고 하시고요. 엔지니님도 짧은 내용의 추천사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림책이시니까 아마 그 분량이 너무 많은 추천사는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좀 가벼운 아니면 그림 추천사면 되겠고요. 짐승큐님은 그림, 삼행시, 그래도 뭐였지? 글로 된 추천사를 모두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추천사 교환하시면서 글쓰기 응원하시면 좋겠고요. 추천사를 받았는데 책을 마무리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 여행하다가 단톡방에다 공유한 내용인데 유튜브니까 사실 중간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끌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덥 때도 얘기하긴 했어요.
제가 고성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다가 이 고성 도서관에서 이렇게 출장 나온 책들을 꽂혀 있는 책꽂이를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책들이 출장을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2권 꽂혀 있는 요 책이 무심코 집었어요. 아버지의 달 집을 짓다. 위치도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있어서 무심코 집었는데, 요렇게 쪽지가 포스트잇으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책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자분께서 써놓은 책을 2권을 꽂아 놓으셨는데요. 내 책이 좀 많이 읽혔으면 바란다는 그 저자분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책 쓰기 모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운명처럼 좀 찾아온 책 같아가지고 설레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목차도 찍어왔고요. 추천사, 맨 뒷표지에 있는 추천사도 찍어왔는데요. 사실 독자를 위한 목차는 내가 글을 쓸 때처럼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한 목차여도 상관이 없고요. 이 책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에세이였는데요. 그 독자를 위한 목차는 그렇게 막 내가 글을 쓸 때처럼 자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추천사인데요. 이게 추천사가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추천사가 막상 써보니 쉬운 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추천사가 되게 쓰기 어려운 거는 모두에게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 책 에세이 자체는 그냥 할머니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는 것 같이 되게 잘 읽히고 재밌는 내용도 많고 울컥하는 내용도 많았는데, 추천사는 영혼이 없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인간의 삶의 즐거움과 편함에 기여하고 있다면, 근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할아버지가 그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은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다가 손잡고 집에 들어가던 일, 이런 에피소드로 돼 있는데, 현대 문명과 막 이렇게 그 추천사를 고민해서 쓰신 고뇌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우연히 만난 책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구나 이런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작가가 근사하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글쓰기를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완성을 향해서 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인증 미션은 시길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페이지 에디트 다운받아서 연결까지 하시고, 그리고 유페이퍼 로그인 하단에 있는 이퍼브 리더 다운받기까지가 인증 미션입니다. 그리고 초고는 자동으로 인증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오늘은 약간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처지면서 끝나네요. 그러면 오늘은 진짜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안녕.